금성마을에 박판수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50살을 넘긴 나이에도 장가 한 번 들지 못한 독신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생업은 마을 외곽에 자리 잡은 대장간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풀무를 돌리고 밝은 쇠를 두드렸습니다. 땀방울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불꽃이 어둠 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 나온 농기구는 마을에서 가장 튼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판수 그 친구 참 불쌍하지. 평생 혼자 살겠어. 워낙 말이 없고 재미도 없으니 누가 저 사람을 좋아하겠어. 판수는 그런 말들을 듣지 못한 척 했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장간에 쇠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판수의 친구 몇몇이 그의 대장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술을 몇 잔 나눈 후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판수야, 이러다 진짜 혼자 늙어 죽겠다. 우리가 뭐 하나 해보자. 무슨 소리야? 보쌈이라는 거 있잖아. 과부 하나 데려오는 거야. 요즘 세상에 재혼 못하는 과부들 많아. 짜고 하는 거니까 괜찮아. 판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그런 짓을. 에이, 쫄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있기만 해.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긴 판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평생 혼자 살 바에야. 그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초승달도 구름에 가려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친구들이 판수를 이끌고 마을 한편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저기야, 저기. 젊은 과부가 혼자 산대. 친구들은 숨을 죽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에 쌓인 사람을 급히 등에 메고 나왔습니다. 빨리 가자! 빨리! 판수의 대장간으로 돌아와 이불을 풀었을 때입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데려온 사람은 젊은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5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어라, 집을 잘못 찾은 것 같은데. 미안해 판수야, 우리가 실수한 것 같아. 그때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이게 웬일입니까? 보쌈이라니. 여인의 목소리는 나직했으나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상대한 이의 음성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옥선입니다. 금성에서 기생 노릇하다가 이제는 은퇴한 몸이지요. 기생이라는 말에 친구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찾던 젊은 과부는 사실 옥선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을 잘못 찾아든 것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됐습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옥선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서둘러 옥선을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한밤중에 남자들 손에 이끌려 나온 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딸에게도 누가 될 테고요. 판수는 옥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눈매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 속에서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판수야, 무슨 소리야. 어차피 저도 혼자였습니다. 옥선 씨를 모시겠습니다. 옥선은 판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범했지만 눈빛만은 정직했습니다. 오랜 기생 생활로 수많은 남자를 봐온 그녀였습니다. 한눈에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진심이로군. 다음 날부터 옥선은 판수의 대장간 옆 작은 방에 머물렀습니다. 판수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쇠를 두드렸습니다. 옥선은 그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옥선이 판수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지요? 아, 예, 그러지요. 밥상을 앞에 두고 앉았을 때입니다. 옥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평생 이 대장간을 하셨습니까? 예,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죠. 손님은 많이 오십니까? 그저 마을 사람들이 농기구 고치러 오는 정도입니다. 옥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으리,
혹시 큰 관가나 상단에 물건을 납품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큰 거래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옥선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기생 시절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는 큰 상단을 운영하는 이도 있었고 관가에 높은 분도 계셨죠. 판수가 고개를 들어 옥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으리의 솜씨라면 충분히 큰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큰 양반들을 만나본 적이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옥선은 판수에게 처세술을 가르쳤습니다. 나으리 큰 양반을 만날 때는 너무 고개를 숙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거만하게 굴어서도 안 되지요. 자신의 기술에 자부심을 가지되 겸손해야 합니다. 옥선은 말투와 몸가짐, 협상하는 법까지 세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판수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옥선의 가르침은 명확했고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옥선이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상단주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겠습니다. 며칠 후 큰 상단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박판수 대장장이가 여기 계십니까? 판수는 긴장한 얼굴로 나갔습니다. 옥선이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침착하십시오. 배운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사람은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우리 상단에서 쓸 농기구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소. 판수가 옥선이 가르쳐준 대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지요? 한 200개쯤. 어떤 품질을 원하십니까? 그냥 쓸만하면 되지. 판수는 대장간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농기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싸구려는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물건은 10년은 갑니다. 상단의 사람이 농기구를 만져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정말 단단하구먼.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것도 옥선이 귀띔해준 가격으로 말입니다. 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옥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옥선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나으리. 그날부터 판수의 대장간은 바빠졌습니다. 큰 거래가 성사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른 상단과 관가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판수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옥선은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처와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반년쯤 지나자 판수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 판수가 기생 출신 여자 하나 얻더니 갑자기 잘 나가네? 뭐 어때? 본인들이 좋으면 되지. 하지만 옥선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금성 최고의 기생이었던 나를 버리고 떠난 자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되었구나. 옥선의 과거는 화려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금성에서 가장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난 기생이었습니다. 16의 나이에 기적의 이름을 올린 그녀는 삽시간에 금성을 대표하는 기생이 되었습니다. 가야금 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고 춤사위는 버들가지처럼 우아했습니다. 기방에는 늘 손님이 넘쳐났습니다. 양반들은 옥선의 시한수를 듣기 위해 기꺼이 재산을 털었습니다. 상단주들은 그녀의 춤 한 자락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옥선은 기생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교양이 높았습니다.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고 시를 지을 때면 양반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방 주인은 옥선을 보배처럼 여겼습니다. 내가 있어 우리 기방이 금성 제일이 되었다. 다른 기생들도 옥선을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후배 기생들에게 춤과 노래를 가르쳐 주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하지만 화려함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세 남자가 그녀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첫 번째는 김판관이었습니다. 그는 옥선에게 사랑을 속삭이며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그때 옥선의 나이는 22이었습니다. 김판관은 젊은 양반으로 아직 벼슬길에 오르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기방을 찾아와 옥선과 시를 나누었습니다. 옥선,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소. 나으리, 저는 천한 기생일 뿐입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요. 내 마음이 중요하지. 김판관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옥선도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 텄습니다. 어느 날 김판관이 말했습니다. 옥선,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당신을 첩으로 맞이하겠소. 옥선은 기뻤습니다. 비록 첩이지만 그래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김판관을 위해 기도했고 그가 공부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마침내 김판관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옥선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김판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났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옥선이 수소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판관은 권세 있는 양반가의 딸과 혼인을 했던 것입니다. 출세를 위해 옥선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옥선은 기방으로 찾아가 따졌습니다. 나으리, 약속은 어찌 된 것입니까? 김판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약속, 기생과 나눈 말이 무슨 약속이요. 철없는 젊은 시절의 농담이었소. 그 말에 옥선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첫사랑은 그렇게 배신으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상단주 정거상이었습니다. 김판관의 배신 후 옥선은 마음을 닫았습니다. 다시는 남자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기생으로서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정거상이 나타났습니다. 정거상은 금성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옥선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옥선, 내 전속 기생이 되어주시오. 다른 손님은 받지 말고 나만 상대하시오. 그 대신 평생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겠소. 옥선은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기방에 소속된 기생입니다. 한 사람만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정거상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데 거절한단 말이오. 옥선이 계속 거절하자 정거상은 기방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돈을 주며 압력을 넣었습니다. 옥선을 내게 보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기방과 거래하는 모든 상단에 압력을 넣겠소. 기방 주인은 난처해졌습니다. 정거상의 위세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옥선에게 정거상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강요했습니다. 옥선은 울분을 삼켰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반년 동안 정거상의 전속 기생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 반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정거상은 옥선을 소유물처럼 대했습니다. 다른 손님과 눈이 마주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옥선은 그 시간을 견뎌냈고 마침내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기방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는 장군 이무성이었습니다. 옥선이 30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무성은 북방 수비를 맡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옥선의 명성을 듣고 금성을 찾아왔습니다. 옥선을 만나고 싶소. 이무성은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무인이었지만 시를 좋아했고 예의가 바랐습니다. 옥선과 대화를 나누며 전쟁의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매일 사람이 죽어갑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회의가 듭니다. 옥선은 이무성에게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권력이나 돈으로 그녀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며칠 후 이무성이 제안했습니다. 옥선, 나와 함께 북방으로 가지 않겠소. 외롭고 힘든 곳이지만 당신이 있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소. 옥선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무성의 진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북방으로 떠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이무성은 옥선을 잘 대해 주었고 병사들도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적군이 대규모로 침입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고 상황이 불리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이무성이 한 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옥선을 버리고 혼자 도망친 것입니다. 장군님,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미안하오. 하지만 내 목숨이 더 중요하오. 이무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을 몰았습니다. 옥선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적군이 다가왔고 그녀는 간신히 숨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며칠을 헤매다가 겨우 금성으로 돌아왔을 때 옥선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 옥선은 금성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젊음은 시들었고 명성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집에서 홀로 살며 딸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꿈꾸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이제 판수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옥선은 판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알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까요? 판수는 옥선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 깊은 상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복수입니다. 옥선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판수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옥선은 판수에게 세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판수는 자신의 거래처를 통해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상단주들과 관가의 하급 관리들은 옥선이 가르쳐준 화술로 달래자 기꺼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 달 후 판수가 돌아왔습니다. 김 판관은 지금 이 지역 관찰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많이 받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옥선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정거상은 금성 제1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밀무역을 한다는 소문이 돕니다. 역시나 이무성 장군은 북방수비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도망친 과거가 있다고 합니다. 옥선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짰습니다. 먼저 김판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판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나으리께서 관가에 농기구를 납품하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김판관의 비리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판수는 관가에 농기구를 납품하면서 하급 관리들과 친해졌습니다. 옥선이 가르쳐준 대로 그들을 존중하며 대했고 때로는 작은 선물도 건넸습니다. 이 호미 하나 쓰십시오. 제가 특별히 잘 만든 겁니다. 고맙습니다, 판수 씨. 신뢰가 쌓이자 그들은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판수 씨, 우리 판관님 아십니까? 예, 명망 높은 분이시죠. 하급 관리가 주위를 살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지만 뒤로는 엄청난 뇌물을 받으십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이지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워낙 교묘하게 하시거든요. 판수가 집으로 돌아와 옥선에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판관이 워낙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옥선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증거는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나으리, 김판관에게 큰 뇌물을 주십시오. 판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범죄 아닙니까? 옥선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큰 관가 납품 거래를 따내려면 판관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뇌물을 주는 장면을 증인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증인들은 우리가 미리 섭외한 정직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저도 뇌물을 준 죄로. 걱정 마십시오. 증인들이 나으리께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증언할 겁니다. 그리고 나으리는 즉시 상소를 올려 자수하는 겁니다. 김판관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요. 며칠간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옥선은 정직하기로 소문난 하급 관리 셋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김판관의 부정을 밝히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김판관의 부정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또한 마을에 존경받는 원로 둘을 찾아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판수는 김판관을 찾아갔습니다. 판관님, 큰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판관님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김판관이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예의를 갖춰야 하지 않겠소.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김판관이 엄청난 금액을 불렀습니다. 판수는 준비해간 돈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 옥선이 준비해둔 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김판관이 뇌물을 받고 있습니다. 김판관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당신들이 어떻게 여기에? 우연히 지나가다 보게 되었습니다. 증인들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김판관은 돈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수는 즉시 관찰사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주었사옵니다. 김판관께서 강요하셨고 거절하면 사업을 망치겠다 하셨습니다. 저의 잘못을 자수하오니 공정한 처분을 내려주소서. 증인들도 모두 같은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관찰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판관의 집을 수색하자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받아온 뇌물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김판관은 파직되었고 재산을 몰수당한 채 먼 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옥선은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생각만큼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했지만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어서 정거상 차례였습니다. 옥선은 판수에게 말했습니다. 정거사상의 밀무역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판수는 자신의 상단 거래처를 통해 정거상의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몇 달 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정거상이 금지된 물품을 외국 상인에게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판수는 그 증거를 관가에 제출했습니다. 정거상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평민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무성 장군이 남았습니다. 옥선은 그의 비겁한 과거를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판수는 북방에서 복무했던 옛 병사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무성이 전투에서 도망쳤던 증언을 모았습니다. 그 증거를 임금에게 올리자 이무성은 군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옥선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빈 듯했습니다. 이제 뭐하지? 복수는 했지만 판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날을 생각합시다. 옥선이 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위해 헌신해준 이 성실한 남자. 복수를 위한 도구로만 여겼던 그가 어느새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으리를 이용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저도 옥선 씨 덕분에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요. 옥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수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이런 진심은 처음이었습니다. 나으리, 이제 복수는 끝났으니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봅시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변화했습니다. 복수로 얻은 재산을 마을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을에 새 우물을 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먼 곳까지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어서 가난한 농가에 농기구를 나눠주었습니다. 판수가 직접 만든 튼튼한 농기구였습니다. 이제 농사가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헐벗은 이들에게 옷과 이불을 나눠주었습니다. 옥선은 자신의 옛 기생 동료들도 찾아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우리도 한때는 힘들었잖아.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기생 출신이라며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판수 부부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야. 맞아, 우리 마을의 은인이지. 어느 날 마을 원로들이 찾아왔습니다. 판수 씨, 옥선 씨, 두 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마을의 일을 결정할 때 두 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두 분은 지혜롭고 마을을 위하는 마음이 크시니까요. 판수와 옥선은 마을의 어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회의에 참석해 지혜로운 조언을 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공정하게 중재했고 어려운 결정이 필요할 때는 마을의 미래를 생각하며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선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쉰을 넘긴 나이에 아이를 가진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두 분의 선행을 보신 게 틀림없어요. 10달 후 옥선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판수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나이에 아버지가 되다니. 옥선도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반드시 훌륭하게 키워야 해요. 아이는 판덕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판수의 판과 옥선의 은덕을 생각하는 덕자를 합친 이름이었습니다. 판덕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밝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판수와 옥선은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후회하지 않으세요? 옥선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저 같은 사람을 받아들인 것. 판수가 웃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축복입니다. 저야말로요. 복수에 미쳐있던 저에게 새로운 삶을 알려주셨잖아요. 판수가 옥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우리 참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게요. 잘못된 보쌈에서 시작된 인연인데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사느냐는 거지. 그럼 기생 출신도 존경받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옥선 할머니를 봐라.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니. 판수와 옥선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잘못된 보쌈으로 시작된 만남, 복수로 얼룩진 중년.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선행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영원히 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판수와 옥선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천대받던 늙은 총각과 기생 출신 여인.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복수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절망에서 시작했지만 희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들 판덕이는 후에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인품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요. 지금도 그 마을에는 판수와 옥선을 기리는 우물이 남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그들을 기억합니다. 저 우물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자. 그렇게 판수와 옥선의 정신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어떤 과거를 가져든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신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괴로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판수와 옥선처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판수와 옥선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선시대 박판수와 옥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채널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